자, 오늘장 할 얘기가 참 많은 시장입니다. 금요일이고 오후장인데요. 한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시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마감 스포트 두 분 모십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온리용 컨설팅 윤혜림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은 확실히 삼성전자로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 시세를 유지하는지 지금 계속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 15만 원까지 보는 건가 싶을 정도로 질주가 또 일어났습니다. 14만 9,500원 터치가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계속해서 상방은 열려가는 것인지 하이닉스보다 확실히 견고합니다. 근데 어제 있었던 뉴스가 좀 되는 건가 싶기도 해서요. 첫 번째 종목 삼성전자로 이동근 대표님께 여쭙겠습니다. 그 로직다이라고 하는 부분이 파운드리에서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SK하이닉스는 TSMC 쪽으로 갔다가 다시 와야 되고 뭔가 계열이 수직적으로 조금 왔다 갔다 해야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 쪽으로 더 강세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제 나온 뉴스인데 오늘 오르니까 또 어제 뉴스가 잘 작용이 되고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수급은 기관 계속해서 들어오는 상황. 결국에는 15를 붙이고 넘겨볼 수 있을지, 이전에 15가 심리적 저항선이 될 거다라는 시청자님들의 이야기 또한 있었는데요. 이동훈 대표님 여기서 평가 어떻게 해주세요? 한 번에 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저는 뭐 15 이상에서의 움직임은 확실시 되기 시작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무엇보다도 어제 이제 오후장 들어서면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강세가 좀 더 강해졌던 이유는 TSMC 실적이었고, 네. 사실 어제도 사실은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강했었어요. 오전부터. 그러니까 결국 지금 말씀하신 HBM4에서의 어떤 그 본격적인 삼성력의 기술력 발휘가 어느 정도 이제 시세에 반영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HBM4와 관련돼서는 아직까지 뭐 오피셜한 얘기들이 나온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비공식적인 여러 가지 경로들의 얘기를 들으면은 삼성전자의 HBM4가 엔비디아 측으로부터는 상당히 지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얘기들은 계속 들리고 있죠. 뭐 발열 문제라든가 또는 이제 그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속도의 문제라든가, 데이터 전송 속도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더군다나 여기다가 엔비디아가 최근에 추가적으로 HBM4 관련해서는 각사들한테 숙제를 냈단 말이에요. 좀 더 성능을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숙제를 냈고,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한테는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로직다이는, 그러니까 HBM4부터는 로직다이에다가 이제 파운드리 공정을 적용을 해야 돼요. 로직다이라는 게 뭔지 여러분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HBM의 최하단에 배치를 해가지고 위에다 D램을 쌓는데 이 모든 D램의 두뇌 역할을 하는 게 로직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이제 이 HBM하고 GPU를 연결을 해서 뭐 전력이라든가 데이터 신호를 갖다가 컨트롤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로직다인데, 이제 HBM4부터는 로직다이를 파운드리 공정에 적용을 하면서 이제 고객사들마다 약간의 그 맞춤형 HBM의 제작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요구사항을 올린 거죠. 우린 좀 이렇게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라고 올린 거고.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는 이미 4나노 파운드리 공정에서 그 로직다이 시험 생산을 시작을 했어요. 수율이 이미 90%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SK하이닉스는 말씀하신 대로 이걸 이제 TSMC의 공정에다 적용을 해야 되는데, TSMC가 SK하이닉스 거만 유독히 신경을 써줄 수 있는 겨를이 없는 것 같죠. 아무래도 TSMC는 지금 캐파가 너무 밀려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전자가 좀 더 유리한 게 아니냐라는 이제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정 자체도 좀 더 미세 공정 쪽에서 하고 있는 거고, 여기다 삼성전자는 지금 또 아시겠지만은 1C D램 공정까지 적용을 하면서 그야말로 최고급을 갖다 쓸 수 있는 최고급의 공정들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HBM4에서는 뭔가 승부를 보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HBM4에서 그래서 삼성전자가 점유율을 상당 부분 가져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굉장히 희망 섞인 기대감들이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결국은 그런 부분들에다가 이제 뭐 TSMC가 미국에도 이제 공장을 짓는데, TSMC의 공장이 가동되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삼성전자는 올해부터 텔러팹이 가동이 됩니다. 예. 그러면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국 내에서의 어떤 그 생산은 삼성전자 쪽에 조금 더 유리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TSMC가 이제 얼마나 빠르게 그 공장을 완공을 해서 가동을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이런 부분까지도 좀 시장에서는 서서히 좀 인식을 하고 반영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가 좀 더 이제 차별화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오늘 이제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과 펀더멘털을 보는 건 달라요. 펀더멘털 쪽에서는 계속해서 긍정이죠, 사실은. 이게 뭐 지금 나쁠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기술적인 측면은 자리를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게 의견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지금 사실 삼성전자는 뭐 펀더멘털 관점에서는 계속해서 뭐 분할 매수의 관점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여전히 뭐 달라진 건 없고 여기에다 계속해서 긍정적인 요인들이 더 추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TSMC가 미국 공장 5개 더 짓는다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영업이익 자체적으로 좀 이익률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더 들어가는 것도 문제고, 예. 자, 공장을 지어도 문제예요. 왜 공장을 지어도 문제냐면은 지금 주로 TSMC의 생산 공장은 대만 현지 또는 네. 아시아 지역에 몰려 있어요. 상대적으로 인건비도 싸고 원재료 조달도 상대적으로 비용이 덜 들어가요. 미국은 달라져요. 일단 인건비가 2배 이상 오르고요. 그쵸.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재료 비용 자체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어제 어떤 자료를 보니까 TSMC는 미국에 이제 공장을 이렇게 건설하는 게 그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다는 네.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영업이익률이 50%를 넘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은 이 영업이익률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비용 자체가 많이 들어가요. 원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지금처럼 나오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일단 공장을 짓는 비용도 비용이지만은 그 이후에 가동에 대한 부분도 지금 같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런 거죠. 과거에 이제 엔비디아가 주가가 한참 오르고 한참 좋을 때 항상 시장의 기대치에, 그러니까 나빠서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고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서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TSMC가 이런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 근데 너무 먼 얘기긴 한데 어쨌든 간에 지금 그런 것까지도 시장에서는 얘기가 되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 그 순간 삼성전자가 과연 파운드리단에서 네. 어느 정도의 그렇다면 앞으로의 점진적인 상승폭을 만들어낼지. 그럼 기저효과는 삼성전자 편이겠네요. 사실은 이제 그런 거죠. 올해 이제 목표는 저는 삼성전자가 과연 파운드리 쪽에서 한 6% 정도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두 자릿수가 나오느냐가 일단 일차적인 두 자릿수. 목표죠. 그게 일단 만약에 달성이 된다라면은 생각보다 이제 TSMC의 그 정말로 대항마로 나서는데 굉장히 이제 뭐 당장 뭐 완전히 흐름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점유율을 야금야금 뺏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단계에는 접어들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지금 차트 분위기를 한번 볼까요? 1월 들어서 계속 달린 게 삼성전자잖아요. 1월 2일에 7%대 올랐고요. 그리고 그 다음 월요일 1월 5일에 8%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7일 쉬었나요? 7거래일 쉬었나요? 다시 이렇게 돌진하고 있는 삼성전자. 그래서 전주에 우리가 얘기 나눴었던 것이 조금씩 들어가자. 안전하게 사려고 하지 말고 일단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관점이었습니다. 자, 현재 구간은 15만 원 돌파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저항값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15만 원은 모두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저항값이 아니었으면 오늘 돌파를 해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약간 밀리는 거 보니까 15만 원 조금 뭐 어렵지 않을까? 근데 지금 기세면 또 다음 주에 15만 원 돌파할 것 같고 코스피 뭐 이번 달 안에 5천 가도 이상하지 않을 기세라서 그래서 저도 좀 관점을 바꾼 게 자꾸 눌림과 조정을 기다리는데 지금 코스피가 11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그 중심이 삼성전자를 기반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앞에서 대표님께서 다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달라질 게 없고 안 좋은 것도 없고 좋은 얘기만 나오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좋은 것만 있을 때 뭐 이런 거시적인 어떤 이슈가 생긴다거나 뭔가 좀 노이즈들이 생기면 조금 눌림과 조정이 나올 때 매수하자인데 전혀 지금 그런 기미가 안 보이죠. 그리고 좀 이제 조금 시장이 또 연초의 분위기가 다른 게 우리가 보통 미국장과도 연동이 되고 환율 이슈도 있고 이런 리스크들이 있는데 국장이 이제 전혀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지금 상승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 다만 본인이 감수할 수 있는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수를 하면서 결국엔 비중 조절이 핵심이겠죠. 계속해서 매일같이 삼성전자 사도 돼요. 매일같이 하이닉스 사도요. 근데 신고가인 종목들을 매일같이 사도 되냐고 물어보는데 이제는 안 사자고 하자니 계속 가버리면 또 죄인이 되는 거고
또 강력하게 사라고 하면 분명 언젠가 조정이 왔을 때 이제 그때 사라고 했잖아 이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본인이 이제 리스크 조절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비중을 태우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그럼 반도체는 과연 언제까지 어디까지 갈 거냐, 우리가 반도체뿐만 아니라 과연 이 코스피의 질주가 어디가 끝일 것인가를 보면서 우리가 올해 전략적으로 매매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 개인적으로 진짜 조정과 눌림이 나온다면 1월이 어쨌든 실적 발표 시즌이고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크게 이슈가 생기지 않는 한. 그럼 어느 정도 이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되고 우리가 다음 분기 실적 발표까지 새로운 재료가 뭔가 계속해서 여기서 더 갈 수 있는 새로운 재료들이 정말 연일 뭐 두세 달 내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봄직하면서, 그럼 대체 눌림과 조정이 언제 나올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1분기 이제 1월달 실적 발표를 마무리를 하고 이제 올해 1분기 실적 발표 그리고 가이던스 4월달에 나오겠죠. 그럼 그 사이에 분명 조정은 올 겁니다. 그랬을 때 뭐 기존의 평균 단가가 낮으신 분들은 당연히 걱정이 없겠지만 이제 최근에 들어가신 평단이 높으신 분들은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계속 지난주에도 그냥 매수하세요. 이번 주에도 그냥 매수하세요. 다만 비중 조절은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분명 뭐 지금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끌고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평단이 높으신 분들이 이제 계속 이걸 끌고 가기엔 불안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충분히 지금 당장의 조정과 눌림이 나오기는 조금 어려운 분위기이긴 하지만, 분명 새로운 재료, 신선한 게 없다면 저는 기간 조정은 충분히 나오는 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언젠지를 모르니까 일단 사고 보자의 마인드인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매수 의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추세는 이어질 것이다에 좀 더 깊은 무게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의 실적이 1월 29일 컨퍼런스 콜이 9시에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 전에 아마 실적 발표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반도체 붐업은 한 달 내내 좀 열린 시나리오로 바라봐도 괜찮다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원전으로 넘어가 볼게요. 전력 기상이니까 그렇다면 그 전력을 어떻게 끌어다 쓰냐, 전력원의 입장에서 원전을 짓는 것은 불가피하다라는 이제 글로벌리 기조가 형성이 됐다라는 거죠. AI 가기 위해서는 전력이 필수적일 테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두산에너빌리티가 오늘 또 수직 상승을 합니다. 전고까지 올라왔다라는 점에서 굉장한 힘을 또 느끼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시세가 야무지네요. 이동훈 대표님, 네. 역시 돌파력에 무게를 두세요? 사실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뭐 안 좋은 얘기는 별로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예. 사실은 이제 그런 거예요. 오늘은 뭐 일단 청와대 정책실장의 한마디가 좀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결국 이제 기존의 정부의 어떤 정책 의지가 뭔가 원전 쪽에서 이제 너무 신대생으로 완전 넘어간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었는데 지금 나오는 것처럼 결국은 신규 원전의 건설이 불가피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원전주에는 하나의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아시겠지만 사실 두산에너빌리티는 최근에 뭐 원전이라든가 가스터빈에 대해서 계속적인 이제 수주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뭐 원전 기자재 수주, 또 가스터빈 공급 계약,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실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결국 이런 시장에서의 어떤 그 두 가지의 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회사라는 측면, 그리고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이 아마 올해는 현실화가 될 거고 조만간에, 그리고 여기에다가 SMR에 대한 본격적인 수주가 또 개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는 올해는 정말로 뭔가 작년에 그냥 기대 요인 때문에 이제 주가가 움직였다면 올해는 그 기대 요인이 현실화되면서 주가가 움직일 수가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오늘의 모양까지 이제 감안을 했을 때 역시 두산에너빌리티는 계속적으로 올해는 좀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원전은 계속해서 수급 모일 때마다 당연히 우상향 방향을 보일 거다라는 관점을 주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 차트상의 모양이 이걸 돌파했을 때 그 예쁜 추세가 이어지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논해 볼게요. 두산에너빌리티 없다면 사실 지금 이 자리에서 들어가는 것도 찬성이실지가 궁금해. 이건 정말 기술적인 요인이잖아요, 대표님. 자꾸 이렇게 기회를 줄 때 안 사고 꼭 이럴 때 물어보더라고요. 전력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뭐 반도체도 그렇고 불과 2,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조정이었는데 꼭 이렇게 빨래 줄일 때는 안 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예전 같았으면은 눌릴 때 삽시다 하는데 지금 그런 장세가 아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장세에서
좀 적응을 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조금 공격적으로 얘기를 해줘야겠다. 다만 비중 조정은 계속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니까요. 지금 원전주도 이제 이 최고가가 97,400원인데 거의 다 왔죠. 그런데 이 최고점, 정고점을 돌파를 한다면 사실 뭐 10만 원 이상 천장이 너무나도 뚫려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한 섹터와 종목이 이렇게 대세 상승을 하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대형주가 거의 중소형주처럼 상승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도 같고 전력도 지금 결국 그 노이즈들과 똑같은 노이즈들과 조정 끝에 이제 뭐 어제 효성중공업 슈팅 나왔듯이 전력도 같고 상대적으로 원전이 저는 천천히 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도 올해도 우리의 포트폴리오는 AI 기반으로 반도체 그다음에 전력, 원전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 여기에 이제 자동차까지 껴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반도체는 이미 이제 뭐 대형주 단에선 돌고 소부장들 좀 상승했다가 쉬어가는 흐름이고 그다음에 전력도 조정점 있다가 다시 한번 슈팅이 나왔고 이번 차례는 원전이다. 그래서 이번 지금 차례가 왔죠. 그래서 뭐 두려워하지 말고 매수하자. 단 여기서도 우리가 비중 조절은 해야 되는 부분이고 1월에 우리가 지금 11거래일 연속 상승인 1월에 외국인들이 가장 뭘 많이 샀나라고 봤을 때 두산에너빌리티 원전, 한전기술 원전,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LNG, 에너지 쪽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런 에너지 쪽 그리고 원전 쪽은 우리 포트폴리오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 BHI 뭐 이렇게 불기둥이 있으면 오늘 소량 담아보시고 다음 주에 또 빠지면 또 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분할 매수로 우리가 대응한다면 이런 대장인 섹터와 종목은 크게 걱정할 게 없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두산에너빌리티 이만 수급이 모였었던 날이 있었는데 오늘은 한전기술 이런 다른 기타 종목들의 움직임이 같이 동반되는 걸 보니까 확실히 돌파력에 무게를 가시주고 계시네요. 두산에너빌리티 올해는 원전, 뭐 에너지단 같이 주목해서 보자라는 큰 그림까지 그려주셨습니다. 바이오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의 주역, 바이오의 주역 알테오젠 힘을 이제 쏟는 걸까요? 드디어 애로 나온다고 한다면 시장에서 어느 정도 환대하고 기다려줄지 오늘 이 정도의 뉴스만으로도 나타난다라는 거죠. 10%가 넘는 변동률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이동훈 대표님, 네. 이게 궁금해요. 바이오가 간다면 우리가 알테오젠을 살 것인가, 비알테오젠을 살 것인가? 그건 이제 선택의 문제인데 예. 사실은 이제 알테오젠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에 제비오건 헬스케어에 대해서 우리가 시장에 걸었던 기대가 컸는데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을 충족시켜주기엔 좀 턱없이 부족한 그런 어떤 결과들이 나왔었고 사실 저는 뭐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게 사실 이번에 이렇게 뭐 크게 어떤 뭐 기술 추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뭔가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았다는 느낌은 들었는데 다만 알테오젠은 이번에 좀 달랐어요. 뭐 네. 이미 이전부터 뭐 리포트라든가 또 뭐 보도자료를 보면은 뭐 많은 기업들과 지금 이제 그 계약의 단계에 와 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지금 논의하고 있는 회사가 10개가 넘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알테오젠 정도가 좀 뭔가 의미 있는 딜이 나오지 않겠는가 했는데 딱 시장에 그야말로 시장이 실망감으로 가득 찼을 무렵에 이제 알테오젠이 뭔가 이제 그래도 한 건을 해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시장이 딱 기대했던 그런 재료들이 좀 이제 딱 때 맞춰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주가적인 측면에서 사실 지금 좀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게 최근에 이제 뭐 UBS의 리포트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렇게 돌려줄 수 있는 이런 흐름을 돌려줄 수 있는 전기가 필요했는데 결국 이런 이제 기술 수출과 관련된 얘기들 아마 다음 주에 이제 이것이 구체화가 되면은 또 시장은 조금 달라질 수가 있을 거고 단순히 오늘 알테오젠의 문제가 아니고 저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바이오 전반의 투자 심리를 바꿔놓을 수 있는 어떤 그 모멘텀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지금 워낙에 최근에 보면 더군다나 그러니까 뭐 반도체가 쉬더라도 코스피 내에서의 다른 업종들의 대장주로 대형주로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지금 시장에 이런 형성이 나오는 것은 아마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은 개인도 개인이지만 최근에는 기관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지금 주식시장으로의 자금이 몰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떤 직접 투자로도 들어오지만 간접 투자로 많이 들어와요. ETF가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자금이 늘고 있는데 ETF는 아시겠지만 자금이 들어오면 매수를 해야 돼요. 네. 그런데 ETF가 살 수 있는 종목들은 어차피 대형주 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장이 이런 형태의 장이 나타나는 거죠. 상대적으로 중소금주가 소외를 받고 코스닥이 소외를 받는 이유는 이러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흐름들이 언제까지 계속되느냐는 아닐 것이고 이제 뭔가 전기가 마련이 돼야 되는 게 그것이
어쩌면은 가능성의 측면에서는 오늘의 알테오젠의 이러한 흐름이 좀 뭔가 이런 지금 시장의 내용을 좀 바꿀 수 있는, 변화를 줄 수 있는 하나의 계기는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조심스러운 말씀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시장이 조금 약간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기대를 조금은 갖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 알테오젠의 이러한 어떤 재료는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 알테오젠은 사실 뭐 주가가 많이 빠져 있잖아요. 엄밀히 얘기하면은 워낙 그러니까 최근에 악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지금 자리에서는 크게 부담은 없는 자리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50만 원 돌파력 지금 구간 괜찮다. 대표님 그러면 저 궁금한 게 코스닥 살리기의 측면에서의 기대값도 있었던 거잖아요. 네. 물론 대형주로 지금 그 패시브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룹사들도 막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네.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 가운데 그렇다면 로봇주 성장주 단에서는 그동안 많이 간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여기서의 자금 이동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주세요. 지금 로봇주들은 모르겠어요. 솔직히 로봇주들이 오늘 윗꼬리들이 달리는 종목도 많이 발생을 맞아요. 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 저는 로봇주는 최근에 그 안에서의 순환매가 나타났던 형태고, 그리고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CES에서 현대차부터 해가지고 이런 어떤 좀 기존에 있던 데서 추가되는 재료들의 강도가 워낙에 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산업 전반에 약간 훈풍을 불러일으킨 이러한 움직임이 아마도 이러한 시세를 만들어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뭐 코스닥 그 어떤 그 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네. 물론 영향은 주겠지만은 상대적으로 그쪽에 타겟이 될 수 있는 것들은 결국 바이오, 또 뭐 이제 조금 더 나아가자면은 뭐 지금 이제 시총 상위에 있는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만약에 이제 그런 그 뭔가 활성화 대책에 대한 게 이런 게 나오면은 이제 그러한 쪽의 영향을 좀 더 받지 않겠는가,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알테오젠이 올라가주면 참 좋을 자리에서 오늘 또 반등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상승 추세, 장기적으로 만든 상승 추세가 깨지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이 또 중요했었던 날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하락을 더 내려가지 않는다가 중요했었는데 여기서 다시 올라가려는 흐름이 나타나죠. 자, 윤 대표님. 알테오젠 사실 우리가 정말 오랜 기간 봐왔던 종목이잖아요. 정말 이제 친구 같고 그런 대형 종목인데, 자 50만 원 넘어서 그리고 신규 파이프라인까지 재료가 붙어서 기대감까지 더해진 상황입니다. 오늘 수급력에 있어서도 그렇다면 좋은 점수 주실까요? 그럼요. 오늘 저는 사실 지금 이번 주가 시장이 또 너무 어지러웠잖아요. 뭐 금융 지주사도 가고 하나 그룹주도 맞아요. 가니까 막 너무 어수선했고 순환매도 너무 빠르고 사실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피로감이 많았었는데 그중에서 계속 생각을 했었던 게 제약바이오를 이 저점 지지에서 비중을 확 실으면 정말 기회를 많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계속해서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이 저점이라고 생각하면 또 빠지고 저도 오늘 아침에 정말 깜짝 놀랐었거든요. 맞아요. 어제 정도면은 저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너무 과하게 빠지길래 아 이건 진짜 완전한 과매도다라고 이제 생각만 하고 다른 것들을 또 보고 있다가 오후에 이제 알테오젠이 이 죽어가는 제약바이오 섹터를 살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종 내에서 순환매니까 자꾸 강조를 드리는 게 어차피 우리가 메인으로 봐야 되는 이런 섹터들이 있다. 그중에 물론 이제 제약바이오도 있는데 지금 자꾸 이제 로봇이 치고 올라가고 뭐 제약바이오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앞두고 기대감에 상승한 것도 없는데 시작하자마자 지금 재료 소멸로 하락을 또 해버리니까 이제 바이오 주주분들이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이제 사실 이러고 또 다음 주 월요일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고 우리가 분할 매수만 하면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알테오젠 한참 투심이 안 좋아지면서 정말 장대 음봉으로 빠질 때 12월이 최저점이 41만 1,500원, 40만 원을 깨지 않겠다를 정확하게 그쵸? 보여줬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최고점은 56만 9천 원. 그러니까 뭔가 이거를 뛰어넘어서 60만 원까지 가기에는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타고 있어서 저는 좀 더 내리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아마 그 기간 조정을 못 버텨서 많이들 내렸을 거라고 생각하고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저점이 40만 원을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상승을 하면 당연히 50만 원 이하 40만 원대에서 사면 좋은데 또 이렇게 하락을 하면 다들 안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알테오젠을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솔직히 50만 원 초반 선에서는 우리가 1차 매수 한 30% 정도 해보고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빠져서 40만 원대 한 중후반 때 오면 그때 또 한 빠질 때 또 사고 40만 원 초반대 뭐 투심 악화돼서 온다면 이렇게만 3차 매수해도 우리가 조금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알테오젠 우리가 최소 목표 주가 60만 원 바라보면 이 정도로 분할 매수는 해봄직만 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저도 오늘은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분할 매수 관점 열어두고, 그러니까 사실 한번 낙폭을 보였던 종목은 언제 다시 출발할까를 알고 싶잖아요. 그날 사고 싶고. 근데 오늘 그 방향성을 보여준 수급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네요. 12월 10일부터 외국인 기관의 동시 순매수가 조금씩 잡히고 있습니다. 챙겨보시죠. 알테오젠 긍정적으로, 그리고 꼭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 힘이 돼주길 응원하면서요. 자, 저희는 빠질 수 없는 로봇으로 가보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그간 안 움직였었던 로봇들의 강세가 더 유독 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뉴로메카인데 지금 로봇 대장은 뉴로메카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와, 4거래일 연속해서 양봉을 거침없이 진격 중입니다. 특히 오늘은요, 27%대 강세 나타나네요. 장중 고가권은 28.7%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동훈 대표님, 네. 여전히 뜨겁습니다. 로봇이 꺾였다라고 하기에는 뉴로메카가 굉장히 강해요. 안 올랐었던 것도 아닌데요. 이거는 이제부터 압축이다? 그렇다면 압축을 기존 강자, 지금 신규 강자 이렇게 나눠야 할지, 대기업이 붙었다, 뭐가 붙었다, 우리가 기존의 로봇주를 바라봤었던 기준으로 나눠야 할지요? 사실은 이제 기준은 여러 가지가 좀 되겠지만은 뉴로메카의 강세는 사실 촉발된 가장 큰 이유는 삼성자산운용하고 삼성 액티브자산운용이 지분에 취득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 예. 이제 뭐 5.04%씩 지분에 취득을 했다라는 게 보고가 되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주가를 촉발하는 가장 큰 그 어떤 하나의 그 원동력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주가를 굉장히 끌어올렸었고, 여기에다가 그 HE 현대로보틱스가 이제 기업 공개 IPO 기대감들이 있는데, 이 뉴로메카가 또 HD 현대로보틱스에다가 협동로봇을 공급한 그런 이슈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결국 뭐 이제 이번 CES에서 뉴로메카 같은 경우도 딥러닝 기반의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솔루션이 탑재된 이런 그 차세대 휴머노이드 플랫폼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공개를 했단 말이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뭔가 기술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뭔가 삼성 관련된 자산운용사들이 두 군데나 지분을 5% 이상이나 네. 취득을 했다.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 아니냐. 한마디로 이런 논리가 지금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최근 로봇주들의 상승은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예를 들면 현대차의 밸류체인, 또 이제 아니면은 뭐 이제 뭔가 기존에 뭐 다른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로봇 쪽으로 이제 좀 이제 확장을 하는 기업들, 또 대기업들과의 연관성,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데, 아마 올해의 흐름 자체는 조금 거기서 이제 옥석 가리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이제 옥석 가리기가 나타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정말로 뭔가 좀 그 핵심 종목들이 시세를 크게 내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은 그 전 단계에서 아직까지는 조금은 이제 뭔가 좀 단기적인 오버슈팅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고, 뭔가 이제 지금은 재료가 단기에 폭발적으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것도 주가 흐름이 나타난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로봇주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고점에 잘못 사면 안 되는 영역인 것 같아요. 잘못 사면 지금은 이제는 오히려 손실도 가능한 영역이에요. 이제부터는 약간의 그 수급적인 부분도 작용을 하면서 나타나는 모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 뉴맥 같은 경우는 저는 뭐 다른 따로 다 떠나가지고 너무 지금 급해요. 상승의 그 어떤 그 강도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단 오늘은 관망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격을 과하게 벌리면서 가고 있다는 점에서 과속 페달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로봇주는 지금 신규로 잘못 들어갔다가는 또 내가 나중에 원하는 자리에서 못 팔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의견 받아봤습니다. 관망 자리로 주시네요. 그쵸, 굉장히 강해서 자, 뒤늦게 출발했기 때문일까요? 더 속도감이 있습니다. 윤혜린 대표님이라면 그렇다면 이 추세에 로봇주 바라보는 시선과 함께 봤을 때 어때요? 저는 이제 로봇주를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현대차가 이 피지컬 AI가 로봇주의 판도를 뒤집어 놓으니까 차라리 우리가 로봇주를 포트폴리오에 가져가고 싶으면 현대차 혹은 현대차 그룹주를 가져가자, 이런 관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또 로봇주가 다시 한번 또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작년 연말에도 그랬듯이 로봇주는 이 상승 랠리의 탄력성이 너무나도 좋더라고요. 상승률도 커버리니까. 그래서 다시 로봇주를 봐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방금 대표님께서
하셨듯이 저도 로봇즈는 싸게 사야 된다. 그런데 지금 다 너무 많이 올라가 있어서 종목도 잘 선별을 해야 되고 이런 관점이라면 그냥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로봇즈는 여전히 현대차 그룹주를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만약에 그래서 저도 오늘 뉴로메카는 당연히 다음 주를 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좀 다른 개별주를 보고 싶다. 로봇주 안에서도 아직 조금 오늘 제약바이오 때문에 수급이 빠졌기 때문에 뭐 한 번 더 로봇주 안에서 순환매는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 SOS랩입니다. 많이 상승은 했는데 SOS랩 같은 경우 지금 CES에서 라이다 기술 포트폴리오를 공개를 하면서 그 로봇의 눈 센서 축이 부각이 되면서 지금 이렇게 상승을 했죠. 현대차랑도 얽혀 있고 그래서 이제 개별주를 내가 좀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현대차와 좀 연관이 있는 이런 개별주들을 좀 매매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군이 사실 SL이긴 한데 어떡하죠? 윤혜린 대표님, SL 같은 경우는 센서, 레그샷이 보슨 다이내믹스의 어쨌든 연결고리가 있는 부품이잖아요. 오늘 부품주가 다 올랐잖아요. 자동차 부품주도 사실 지금 자동차주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까지 얽혀서 이제는 자동차의 밸류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로봇 밸류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의 국면이 우리가 삼성전자가 막 10만 원이 넘어갈 때 사야 돼 말아야 돼 이 국면이라고 보고 있어서 자동차주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단도 같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SL 방금 리포트를 보니까 이제 이런 글로벌 피어 대비 이렇게 주가 상승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밸류가 낮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SL 같은 경우에도 매수 관점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로봇과 부품이 같이 묶여 있다는 점까지 같이 코멘트 받아봤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까지 얘기 나누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